여기서 심리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그 심리의 에센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자기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는 사회적으로 도장 찍듯이 톡 찍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직업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엘리엇 페이지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거의 쉽지 않겠네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살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물적인 생식기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데, 내가 아닌 다른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주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 생식기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믿는 그 한국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사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사연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영화 인셉션, 엑스맨으로 잘 알려진 헐리우드 스타 앨런 페이지가 기억하십니까? 저 이쁜 귀여운 아가씨가 얼마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엘리엇 페이지로 이름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 타임지 표지 봤어요. I am fully who I am. 난 진정한 내가 됐다. 그렇죠. 근데 나라는 게 뭐야? 네. 뭐예요? 그러게 뭘까요? 남자가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심리적으로 여자의 몸에 있지만 자기는 심리적으로 남자처럼 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내 몸을 남자로 완전히 바꿨다. 네. 진짜 놀랍네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은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거는 참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참 이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녀 차별이 심한 나라면 그럼 여자들 중에서 남자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남자로 성전환 수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리스도 남자에서 여자로 된 거죠? 그렇죠. 홍석천 여자에서 남자. 아니죠? 그 커밍아웃이죠. 그렇죠. 홍석천은 그냥 커밍아웃이잖아요. 깜짝이야.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 앨런 페이지가 엘리엇 페이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에는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와 인터뷰와 함께 표지에도 등장했습니다. 페이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9살 무렵 머리를 짧게 깎은 뒤 느꼈던 생생한 환희를 기억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곧 아역 배우로 데뷔하면서 머리를 기르고 여자 배우로 살아가야 했죠. 내면의 갈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여배우로서 머리를 기르고 치장을 해야 했다면서 나 자신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내 사진조차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요, 사실 어떤 이 WPI 프로파일로 보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로맨티스트의 매뉴얼 성향이 상당히 있는 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로맨 매뉴얼이 성향이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분들은 이제 본인이 사실 어렸을 때 그리고 사춘기를 들었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꽂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본인이 여성 또는 여자아이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고, 네. 또 본인이 뭔가
이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로맨 매뉴얼 성향이 있으면서 아이디얼 성향을 조금 가지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어색한 거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주 여성적으로 생긴 여자애가 본인이 복싱을 배우고 싶다든지 네. 아주 격한 격투기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다 로맨 매뉴얼 성향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 우리는 그게 이제 이 외모라든지 몸의 문제로 보는데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부분을 훨씬 자기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에요. 네. 네. 레즈비언 여배우였던 페이지는 그렇죠. 레즈비언 여배우. 그럼 이 그 성체 정체성도 본인은 이제 남성의 느낌을 가지면서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자인데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있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남자의 정체성, 성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매력을 느끼니까 본인을 레즈비언 여배우로 되는 거죠. 그렇게 정체성을 정했던 거군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성별을 바꾸어 남자가 되었음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작년 말에 SNS에 나의 성 전환 사실을 알리고 싶다. 이제 내 대명사는 he, they이고 내 이름은 엘리엇이다. 마침내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정한 자아, 그것이 이 생물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 I am who I am은 I am who I believe.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를 대스타 반열로 오르게 된 것은 영화 준호를 통해서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인심하게 된 10대 소녀 준호의 심리를 훌륭하게 표현해내어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의 후보까지 올랐었습니다. 여기서 심리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그 심리의 에센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자기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는 사회적으로 도장 찍듯이 톡 찍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직업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엘리엇 페이지의 이런 행동 또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거의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비슷한 본인의 네, 변희수 하사님. 변희수 하사. 근데 그 친구도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거죠. 성전환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기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여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거 참 궁금했는데 어디를 봐도 그게 안 나와요. 네. 그분은 왜 성년환 수술을 했다고 혹시 이야기하는 거 들은 거 있어요? 그때 기자회견에서 얼핏 나온 얘기로는 뭐 그런 걸 항상 본인은 예전부터 여성에 더 가까운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밝히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밖에 제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가까운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외부의 여성, 남성이라는 기준이 있고 내가 어디에 더 가까우냐, 내가 진보, 보수라는 기준이 있고 어디에 더 가까웠냐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 정체성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이 배우가 이야기하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서 나오는 성 정체성의 변화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변희수 하사가 성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참 변희수 하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군에서 퇴역하고 전역 처분을 받았죠. 그렇죠. 전역이라고 그래서 전역 처분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너는 군인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처분되는 이유가 뭐였던지 혹시 아세요?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이 났던 걸로 알고 심신장애 상급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되는 거는 정신병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신체 부위가 절단되지 않았습니까? 신체 부위가 절단됐어요? 네, 아니 지금 무슨 신체 부위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이 되면 발생하면 또 생식기가 절단이 되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생식기가 절단이 되다면요 남자의 생식기에서 여자의 생식기로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군에서. 그분들은 생식기는 남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군에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가 없어지고 여성의 생기로 변신되는 거는 아까 뭐라고 무슨 장애? 심신장애. 심신장애 3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럼 여성의 생식기를 가진 군 통수권자 밑에 계셨던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은 심신장애 지금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단어가 아닙니다. 네. 그럼 여성은 심신장애 3급에 해당되는 여성 군인은 여군은 심신장애 3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이게. 진짜 웃기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군 장성 내지는 군에서 이 판정을 내리는 분들의 심리까지도 또 알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사연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대박을 쳤던 이 작품에서 준호는 덜컥 임신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갑니다. 준호를 둘러싼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그녀를 매도하지 않고 선택을 존중해주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성 정체성을 고민하던 페이지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성 정체성을 단순히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봤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 여성, 여군, 남군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에 너 자신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네 마음대로 바꾸기라도 하면 너는 심신장애 수준의 병에 걸린 거야. 너 자신이 불구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군에서 너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 근무할 수 없어. 그참 생식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과 생식기가 밖에 나와 있는 인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식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은 다 장애자로 보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을 장애자와 같은 뭔가 부족한 인간으로 보는 이 인식을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군요. 박사님, 자신의 성은 남성인데 몸은 여성인 상황. 마치 자신이 내가 아닌 다른 몸에 갇혀 있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네. 본인의 스스로 성 정체성은 남성인데 본인의 생식기로 보여지는 생물적인 몸은 여성인 경우에 이럴 때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고 살 수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물적인 생식기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데 내가 아닌 다른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주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전형적인 한국인의 이 생식기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믿는 그 한국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사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2차 성징, 매달 하는 생리 때마다 그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거는 뭐 조금 어쨌든 2차 성징은 남자도 있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며 고민했었을지도요. 아무리 털털한 캐릭터라 한들 여배우로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들 또한 많았을 텐데요. 더군다나 여배우로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가던 중이었으니 그에 부합하여 살아가길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 올바름 표현하는 것처럼 생물적 성역할 올바름에 맞춰가지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굳이 표현해가지고 손해보고 사는 거 참 안 됐지 않아요? 이거 진정한 한국인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쌀 먹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쌀 먹는 사람들이 저희 앞으로 더 글로벌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박사님. 네. 페이지가 커밍아웃을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느껴왔다고 말해온 것에 눈이 밟힙니다. 네. 타임지 표지에는 엘리엇 페이지의 모습과 함께 I am fully who I am이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응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혐오와 비난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페이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엇 페이지의 마음을 박사님께서 읽어주신다면 그들이 페이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엘리엇의 마음을 제가 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페이지를 이해할 거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믿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교도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은 죄인이라고 믿고 공격하는 광신도 또는 테러리스트의 마음으로 주위와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가능성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6월 19일 초급 과정 워크샵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